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경자 씨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영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어를 배운 적도 없었지만 이 멜로디만큼은 심장에 각인된 듯 자연스러웠어요. 왜 이 노래를 아는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어요. 그저 입을 열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태준 회장이 걸어 나왔어요. 76세의 노인.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찬 공기를 마시러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희미한 노랫소리에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 이 발음, 그리고 끝음을 살짝 올리는 저 습관까지 30년 전 실종된 외동딸 연우가 떠올랐습니다. 무릎에 앉혀 수천 번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이 노래를 배웠고 딸에게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특히 끝음을 올리는 것은 연우만의 습관이었어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더 예쁘지? 하며 웃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혹시 경자 씨가 회장의 딸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지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박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실망감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지난 30년간 수십 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대했다가 무너졌어요.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어요. 경자 씨는 카트를 밀며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노랫소리도 점점 멀어졌어요. 박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로비에서 일하는 청소부 오경자라는 사람, 당장 조사해줘.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이, 출신, 과거 모든 걸 알아내. 특히 30년 전 기록을 찾아봐.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한편 경자 씨는 45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데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럴까? 경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자신은 너무 작고 외로운 존재 같았어요. 나는 누구일까?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객실에 울렸습니다. 경자 씨는 자신의 과거를 몰랐어요. 30년 전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8살 이전의 삶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줬다는 것,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경자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 진짜 이름은 뭘까? 내 부모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해왔지만 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30년을 기다려온 아버지가 마침내 딸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가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고속도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연쇄 충돌했어요. 8살 연우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앞좌석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딸은 없었습니다. 병원, 경찰서, 실종아동센터를 뒤졌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당시는 CCTV도 많지 않았고 전산 시스템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수십 명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한 아이의 행방은 그 혼돈 속에 묻혀버렸어요. 연우야. 박 회장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네가 살아있는 거니? 경자 씨의 집은 호텔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골목 끝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된장찌개 냄새가 포근하게 배어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국자를 저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 왔니?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경자 씨는 작업복을 벗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경자 씨는 밥을 한 숟가락 뜯어 말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75세의 할머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경자 씨는 10년 전 할머니의 고백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가 경자 씨를 발견한 건 1995년 가을 늦은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경기도 외곽 국도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서울 근처 과수원에서 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옆 풀숲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8살쯤 된 여자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요. 할머니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당시엔 전산화가 미비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서울 수색 지역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고속도로 사고 소식은 들었지만 이곳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말조차 잃어버린 아이를 할머니는 개인적으로 거두어 키웠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아이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하지만 8살 이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경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라고 경자라고 지었단다. 할머니, 경자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노동으로 굳은 손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찾아준 게 할머니라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경자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슬퍼 보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결핍은 그녀의 영혼을 늘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연우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나면 언제나 눈물이 흘렀어요. 경자 씨는 품 안의 낡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고 당시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표면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낡아서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자 씨는 이 펜던트를 30년간 갖고 살았어요.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할머니, 혹시 부모님이 저를 찾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할머니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신고를 했어야 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시엔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게 급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고 시기를 놓쳤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라온 호텔 회장실. 박태준 회장은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경자 38세, 출생지 미상, 보호자 김정순. 회장의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1995년 가을 경기도 외곽에서 발견, 머리 외상, 기억상실. 1995년 가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우가 실종된 바로 그때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서실장, DNA 검사를 준비해. 회장님, 본인 동의가. 내가 직접 얘기하겠네. 그 전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해.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었어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8살 연우의 사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이걸 확인해야 해. 회장은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래, 나이, 시기. 모든 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연우야, 정말 내가 맞니? 회장의 중얼거림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회장은 창문 앞에 섰어요. 저 멀리 도시 어딘가에 딸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라온 호텔 45층 부회장실. 박상훈 전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전무님, 회장님께서 청소부 한 명을 비밀리에 조사 중이십니다. 상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군데? 오경자라는 청소부입니다. 38세 여성이고요. 비서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상훈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30년 전 실종된 사촌 동생 연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이 여자, 출신이 어디야? 1995년 가을 경기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억상실 상태였고요.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자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에게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자신이 후계자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박연우가 돌아온다면요? 모든 게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회장님 움직임도 보고해. 상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뺏길 순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다음 날 오후 2시 박상훈 전무는 개인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4층이었어요.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상훈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경자라는 여잔데 30년 전 기록을 다 파헤쳐봐. 상훈이 봉투를 던졌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였어요. 탐정은 봉투를 열어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약점, 협박할 만한 거, 뭐든 좋아. 상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탐정은 상훈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상우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1995년 가을, 김정순이 국도변에서 부상 아동 발견. 경찰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보호. 30년간 미신고 양육. 이거야. 상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열한 미소였어요. 당시 법으로는 발견 즉시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물론 30년이 지난 지금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협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경자 씨는 호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훈이 다가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자 씨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오경자 씨, 잠깐 옥상 정원으로 올라올 수 있나요? 상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경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전무라는 높은 분의 부탁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옥상 정원. 서울의 야경이 발밑에서 화려하게 반짝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경자 씨는 작업복 위로 팔을 감쌌습니다. 추웠어요. 상우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경자 씨, 당신 과거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경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995년 가을, 경기도 국도변. 김정순이라는 여자가 당신을 발견했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할머니 당신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군요. 경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우는 담배를 꺼냈어요. 발로 밟아 껐습니다. 경자 씨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법으로는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30년간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상훈의 목소리가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유괴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물론 30년이 지났으니 공소시효는 지났겠죠. 하지만 상훈이 경자 씨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를 유괴해 30년간 숨긴 할머니. 상당히 자극적인 기사가 되겠는데요? 경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범죄자로 몰린다면요?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할머니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요? 할머니는 절 살려주셨어요. 죄가 없어요. 경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상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경자 씨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어요. 제발, 할머니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는데요? 간단해요. 당장 사직서 쓰고 여기를 떠나세요. 다시는 이 호텔에, 아니, 서울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떠나세요. 그럼 할머니는 안전할 겁니다. 상훈이 주머니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어요. 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서명하세요. 경자 씨는 사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펜을 쥐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젖은 자국이 생겼어요. 경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오경자. 서툰 글씨였어요.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사직서를 낚아챘습니다.
확인했어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짐은 제가 보내드리죠. 상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경자 씨는 홀로 옥상에 남았습니다. 난간에 기대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 할머니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 할머니, 저 어떡하죠? 경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도시를 떠나면 또다시 뿌리 없이 떠돌아야 할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경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할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그러다 끊겼습니다. 경자 씨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화면에 문자가 왔어요. 경자야, 밥은 먹었니? 할미가 미역국 끓여뒀다. 얼른 들어와. 경자 씨는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다고?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같은 시각 호텔 회장실. 박태준 회장은 비서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DNA 검사 동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내일 오경자 씨를 불러주게. 정중하게, 놀라지 않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연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회장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옥상에서 딸이 눈물을 흘리며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이면 영영 사라질 거라는 것을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단 하루 차이로 또다시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밤 11시, 경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경자 씨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온 얼굴. 할머니,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펜던트는 목에 걸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문 앞에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사랑해요. 경자 씨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잠깐 시골 갔다 올게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써야 할머니가 덜 놀랄 것 같았어요. 경자 씨는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1시, 경자 씨는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어요. 노숙자가 벤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부산? 대구?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아주 멀리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호텔을 떠나는 게 왜 이렇게 아플까요? 경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곳에서 30년을 기다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6시, 박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오늘 경자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DNA 검사 동의를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회장은 면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76세의 얼굴. 하지만 오늘은 젊은 날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이면 알 수 있어. 회장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넥타이를 맸어요. 딸을 만나는 날인데 초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회장은 호텔에 도착했어요.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오경자 씨가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사직서? 네. 인사팀에서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박상훈 전무님께서 직접 접수하셨다고.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훈. 그 이름에 회장은 직감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고. 회장은 비서실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오경자 씨 연락처로 전화해.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5번, 6번. 받지 않았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 주소를 찾아. 비서실장이 인사 파일을 뒤졌습니다. 주소를 찾았어요. 회장은 차를 몰았습니다. 지팡이도 잊었어요. 비서실장이 뒤따랐습니다. 차가 낡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76세의 노인이 계단을 뛰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층 302호. 회장은 벨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어요. 정순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섰습니다. 누구세요? 오경자 씨 계십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자는 어젯밤에 나갔어요. 쪽지만 남기고. 할머니가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잠깐 시골 갔다 올게요. 회장은 쪽지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떠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잠들어서.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은 뒤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박상훈, 당장 박상훈을 불러. 아침 9시. 상훈은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쾅 쳤어요.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오경자한테 뭐라고 한 거냐? 상훈은 태연했습니다. 미소까지 지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자진 퇴사했을 뿐이죠. 거짓말.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둘 리 없어. 회장이 상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76세 노인의 힘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강했어요. 상훈은 뒤로 밀렸습니다. 책상에 부딪혔어요. 말해. 뭐라고 협박한 거야?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저.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틀었습니다. 어젯밤 옥상 정원. 상훈과 경자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확했어요. 상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경자가 떨며 서명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찾던 딸이 자신의 조카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였어요. 슬픔이었어요. 내 이놈. 회장이 상훈을 노려봤습니다. 상훈은 뒤로 물러섰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로 이 호텔에서 썩 나가. 회장님, 저는 한마디도 듣기 싫어. 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훈을 붙잡았어요. 상훈은 발버둥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30년을 기다렸어요. 제 자리예요. 내 자리는 없어. 넌 내 조카도 아니야. 상훈은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이 복도에 울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연우야, 어디 간 거니?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CCTV에 한 가지 더 포착됐습니다. 화면을 틀었어요. 경자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을 만지작거렸어요. 펜던트가 빛났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펜던트의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장은 숨이 멈췄어요. 저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앨범을 꺼냈어요. 연우 사진을 펼쳤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 똑같았어요. 문양이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사진과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연우야, 정말 내가 맞구나.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비서실장을 봤어요. 경찰에 연락해. 실종자 수배를 넣어. 모든 역, 터미널, 공항.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뛰어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연우야, 아빠가 찾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같은 시각 오전 10시. 서울역. 경자 씨는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출발 시간은 정오였어요.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대합실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모두 갈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경자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실종자 찾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경자 씨, 38세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경자 씨는 경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족분께서 급히 찾고 계십니다. 오경자 씨는 역 안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경자 씨는 멍했습니다. 자신한테 가족이 어디 있나요? 할머니 말고는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여기 있는 줄 몰라요. 그럼 누가? 경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안내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무원이 있었어요. 저, 오경자인데요. 영무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아, 오경자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경자 씨는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5분 후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오경자 씨,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경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사직서를 냈는데요. 왜 회장님이 자신을 찾나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비서실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는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홀로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가 다가갔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경자 씨는 놀랐습니다. 왜 우시는 걸까요?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8살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경자 씨는 사진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펜던트, 자기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손으로 목을 만졌어요.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회장도 펜던트를 봤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연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경자 씨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차 안, 뒷좌석에 앉아 있는 나. 아빠, 나 무서워. 앞좌석의 남자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고서 괜찮아, 연우야. 아빠가 있잖아.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굉음, 세상이 뒤집혔어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경자 씨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니?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경자 씨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아빠, 저기 타고 싶어. 남자가 웃으며 나를 안아 올려요. 우리 연우, 오늘 생일인데 뭐든 다 해줘야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빠,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들었어요. 76년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회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연우야, 정말 내가 맞구나. 정말.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달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던 시간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경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나요. 사고, 비, 그리고 아빠 목소리. 그래, 맞아. 1995년 가을이었어. 우리 부산 가는 길이었지. 회장의 말에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부산. 그 단어가 익숙했어요. 산소 가는 길이었어. 내 엄마 산소. 엄마. 경자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운 존재였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연우야, 미안하지만 DNA 검사를 해야 해.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하거든. 네.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어요. 3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알아. 넌 내 딸이야. 저 노래, 저 펜던트, 그리고 회장이 경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흉터, 내가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지. 내가 병원 데려갔잖아. 경자 씨는 흉터를 봤습니다. 평생 있었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DNA 검사실이었어요.
간호사가 경자 씨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회장도 피를 뽑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빨리 할 수 없나요? 회장이 간호사를 봤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시면 3일 안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은 상관없어요. 제발 빨리 해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경자 씨는 회장을 봤어요. 저 할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걱정하실 거예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대신 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언제든 전화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경자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경자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경자 씨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자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할머니, 미안해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경자 씨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 된장 냄새,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제가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경자 씨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저, 아빠를 찾았어요. 진짜 아빠를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지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어디 안 가요. 아니야, 경자야. 넌 아빠한테 가야지. 당연한 거야. 싫어요. 저 할머니랑 살 거예요. 경자 씨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경자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10시,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우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결과 나왔대. 같이 가자. 네, 아빠. 경자 씨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셋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 회장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어요. 연우가 돌아왔어요. 연우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경자 씨, 아니, 연우는 다가갔어요. 회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진료실에서 오열했어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연우야,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회장은 연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연우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한쪽에는 할머니 손을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DNA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오후 2시, 연우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단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도 함께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어요. 할머니, 저 아빠랑 얘기를 했어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아빠한테 가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연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 청소일 계속할 거예요. 호텔에서요. 할머니와 회장이 동시에 연우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경자야, 무슨 소리야? 넌 이제. 할머니, 저는 30년간 경자로 살았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연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 무서워요. 저 배운 것도 없고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냥 천천히 가고 싶어요.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네, 아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할게요. 천천히 배우고 싶어요.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30년간 혼자 버텨왔을까? 그런 딸에게 갑자기 재벌 딸 노릇을 하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다만, 회장이 딸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엔 우리 집에 와. 아빠랑 밥 먹자. 그리고 주말엔 공부하고. 준비되면 그때 일 도와줘. 감사해요, 아빠. 연우는 아빠를 안았습니다. 회장도 딸을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황급히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30년간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연우는 죽었을 겁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양육비입니다. 적지만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회장님. 경자는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돈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 회장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비, 학비, 생활비. 30년치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수표였어요. 3억? 할머니는 깜짝 놀라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적습니다. 선생님 30년 노고에 비하면요.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강남에 33평으로 준비했어요. 선생님 명의예요. 아파트요? 안 돼요, 회장님.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무 과했어요. 할머니. 연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받으세요. 할머니 평생 이 좁은 방에서 사셨잖아요. 이제 넓은 곳에서 편히 사세요. 연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발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울었어요. 평생 남의 집살이 막노동으로 살았습니다. 좁은 단칸방이 전부였어요.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연우와 회장은 할머니를 양쪽에서 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넓은 거실 방 3개. 할머니는 방방마다 돌아다니며 손으로 벽을 만졌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제 방이에요. 주말마다 올게요. 연우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또 울었어요. 연우도 울었습니다. 회장은 베란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냉장고랑 가전제품은 다 새 걸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들어갈 겁니다. 편히 쓰세요. 이것까지 정말 너무 과하십니다. 아닙니다. 제 딸을 살려주시고 평생 키워주신 분인데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어요. 연우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된장, 반찬통 모두 직접 만든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연우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3년간 입던 옷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냄새나고 허름했던 단칸방은 사라졌죠. 출근 준비를 하는데 회장 저택 부엌에서 불이 켜졌어요. 아빠가 나왔습니다. 연우야, 아침 먹고 가.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딸이 출근하는데 아빠가 자고 있으면 되나? 회장이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직접 끓이셨어요? 응. 할머니한테 배웠어. 맛이 어떨진 모르겠다. 연우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요, 아빠. 거짓말. 진짜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지하 탈의실. 함께 일하던 순이 언니가 연우를 봤어요. 달려와 안았습니다. 경자야, 소식 들었어. 정말 회장님 딸이었구나. 언니, 미안해요. 말 못해서. 무슨 소리야. 축하해. 다른 청소부들도 모였습니다. 모두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이상한 눈빛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연우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카트를 끌었어요. 언니들이 놀랐습니다. 경자야, 너 뭐 하는 거야? 일해야죠, 언니. 너 이제 재벌 딸인데. 순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연우는 웃었어요. 근데 저 이 일 좋아해요. 언니들이랑 일하는 것도 좋고요. 연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거예요. 당분간은요. 정순 언니가 연우를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다른 언니들도 다가와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낮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오후 1시 퇴근,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회장이 최고의 선생님들을 불러줬습니다. 경영학, 회계, 영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숫자가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거 없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회장 저택. 연우와 회장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도 왔어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눈빛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회의에 참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듣기만 했습니다. 나중엔 질문도 했어요. 아빠, 왜 청소부 급여가 최저임금이에요? 그게 원래 그래왔으니까. 이상해요. 제일 힘든 일을 하는데 제일 적게 받아요. 연우의 말에 회장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려야죠. 그리고 복지도 개선해야 해요. 3개월 후 청소부 급여가 20% 올랐습니다. 휴게실도 새로 만들었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에어컨도 달았어요.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경자예요, 언니. 경자라고 불러주세요. 연우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 저택 거실, 연우와 회장과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집은 어때요? 좋단다. 너무 좋아서 매일 꿈인 것 같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연우는 할머니 어깨에 기댔어요. 회장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행복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복만 입지 않았습니다. 주중 사흘은 청소 일을, 이틀은 사무실 일을 했어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전 10시 법원 앞, 연우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자에게 협박을 했던 박상훈의 선고 공판이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상훈은 연우를 봤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도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상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집행유예 4년을 부과한다. 상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실형은 면했습니다. 회장이 선처를 탄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상훈은 회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상훈도 나왔습니다. 회장 앞에 섰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연우는 호텔 45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씩 여기서 일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순이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부회장님, 언니 경자라고 해요. 연우가 웃었습니다. 순이 언니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비싼 소파. 앉아요, 언니. 아니야, 경자야. 나 금방 갈게. 순이 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청소팀이 모았어. 너 축하한다고. 연우는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소액권으로 가득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분 한 분이 모은 돈이었어요. 언니,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못 받아요. 이거 언니들 한 달 용돈이잖아요. 받아. 우리 마음이야. 너 대학 공부한다며? 책 사. 순이 언니가 웃었습니다. 연우는 울었어요. 벌떡 일어나 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야, 울지 마. 화장 다 번지겠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연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7시 회장 저택.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이었어요. 연우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전.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연우가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76개. 많았지만 다 꽂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미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디.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회장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십니다. 할머니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힘껏 불었지만 다 끄지 못했어요. 연우와 회장이 함께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어요. 셋은 박수쳤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무슨 소원이에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았어요. 할머니의 소원. 우리 경자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뿐일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이제 호텔 부사장이 됐어요.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소일은 그만뒀어요. 하지만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청소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금요일 새벽 5시, 연우는 작업복을 입고 로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옆에서 걸레를 밀었어요. 경자야, 넌 부사장인데 왜 이런 일을 해? 좋아서요, 언니. 이 일이 제 시작이었잖아요. 넌 정말 특별한 애야. 순이 언니가 웃었습니다. 연우도 웃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전 11시, 연우는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30대 후반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즐거웠어요. 박연우 씨, 과제 제출 안 하셨네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가방을 뒤졌어요. 과제가 있었습니다.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까지 꼭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우 씨는 성실하니까 믿어요. 연우는 안도했어요. 옆자리 학생이 웃었습니다. 언니 바쁘시죠?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응. 근데 재밌어. 연우가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저녁 8시. 회장 저택 거실. 연우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회장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연우야,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빠. 저 행복해요. 연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스르르 잠들었어요. 회장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연우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째 되는 해가을. 회장은 큰 결정을 했습니다. 호텔 경영권의 30%를 연우에게 넘겼어요. 법적으로 정식 후계자가 됐습니다. 아빠, 전 아직 괜찮아. 넌 준비됐어. 3년간 지켜봤어. 넌 훌륭한 경영자야. 회장이 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랑 같이 이 호텔을 이끌어가자. 네, 아빠. 최선을 다할게요. 연우는 약속했습니다. 회장은 웃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2시, 연우와 회장과 할머니는 1995년 사고가 났던 그곳에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국도변. 풀이 무성했어요. 연우는 그곳에 섰습니다. 여기서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그래, 경자야. 여기였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도 울었어요. 연우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고마워요. 저 살려주셔서. 연우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셋은 길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이제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셋은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차 안에서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2번 태어났어. 한 번은 아빠한테, 한 번은 할머니한테. 그래서 나는 2배로 사랑받는 사람이야. 가슴이 따뜻했어요. 5년 후 어느 봄날 새벽 5시, 라온 호텔 로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밝았어요. 조명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청소부들의 휴게실도 넓어졌어요. 급여도 올랐습니다. 모두 연우 부사장의 결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연우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3세가 됐어요.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5년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 학위를 땄어요. 이제는 당당한 호텔 경영자였습니다. 부사장님, 신규 호텔 건설 계획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꼼꼼히 읽었어요. 부산에 새 호텔을 짓는 계획이었습니다. 직원 복지 예산을 10%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청소팀 휴게실은 20평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연우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풍경을 청소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경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후 12시, 연우는 지하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소팀과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매주 금요일 약속이었습니다. 언니들, 오래 기다렸죠? 아니야, 경자야. 우리도 방금 왔어. 순이 언니가 웃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죠. 하지만 가끔 호텔에 놀러 왔어요. 경자야, 넌 정말 대단해. 청소부에서 부사장까지. 옆에 앉은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덕분이에요. 언니들이 없었으면 전 못 버텼어요. 무슨 소리야? 내 노력이지. 모두 웃었습니다. 따뜻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 연우는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경자야, 어서 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81세가 됐지만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할머니, 토마토 진짜 잘 키우시네요. 그럼, 할미 솜씨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연우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직접 만든 것들이었어요. 경자야, 너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연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경자 결혼하는 거 봐야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녁 7시, 연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저택으로 갔습니다. 연우와 할머니, 아빠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죠. 아빠, 오늘 부산 호텔 계획 승인됐어요. 그래, 잘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일을 연우에게 맡겼어요. 연우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회장이 딸 손을 잡았어요. 연우야, 아빠는 행복해. 3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저도 행복해요, 아빠. 할머니와 아빠를 만나서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고 저택 정원에 앉았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제 인생 참 신기하죠? 청소부에서 여기까지. 신기한 게 아니야. 내 노력이야. 회장이 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우야, 행복하니? 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연우가 웃었습니다. 회장과 할머니도 웃었어요. 회장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우도 따라 불렀어요. 35년 전처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한 사람에게는 기다림이었고, 한 사람에게는 방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준 건 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든요. 연우 씨는 2번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건 아닐까요? 어제의 실수를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손길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